강남구 서초동에 사는 송영수 씨가 2011년 11월 초에 겪었던 귀신 이야기다. 그것도 옛 상사의 사모님, 즉 상사의 아내의 귀신 이야기다. 그때 영수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있는 회사로 옮겼었다. 영수 씨는 외형적인 활달한 성격이라 전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다. 그리고 그만둔 직장이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들과 모임을 갖곤 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라 만날 때마다 옛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 박 과장님은 2달 전에 퇴사를 했다든가, 김 대리 아버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든가, 또는 누구누구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등 서로의 안부를 묻고 들으면 감회가 남달랐다.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모임은 아니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만나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날 옛 직장에 다른 부서 상사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강남 지하철역에서였다. 송 차장님, 이런 데서 다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영수 씨는 오랜만에 만난 분이라 반가웠다. 아, 뭐 맨날 그렇지 뭐. 송 차장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 보였다. 송 차장은 비록 부서는 달랐지만 똑 부러지는 일 처리에다 부하 직원을 배려하는 자상함까지 갖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상사였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호탕하게 웃어 제끼는 너털 웃음은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분이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송 차장은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뭔가 달라 보였다. 맥이 빠진 목소리며 어색한 웃음하며 어딘지 어두운 분위기까지. 게다가 영수 씨랑 마주 서 있는 게 불편한 듯 송 차장은 왼쪽으로 약간 기운 비스듬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 송 차장을 보자 영수 씨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별거 없으시죠? 송 차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며 애써 영수의 눈길을 피했다. 그때 마침 영수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 예. 그렇군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영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송 차장이 보이지 않아서였다. 저만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는 송 차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쫓아갈까 말까 잠깐 망설였는데 송 차장 바로 뒤에 여자가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다. 아, 사모님이 계셨구나. 영수는 그 여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송 차장의 부인이었다. 5년 전 집들이 가서 한 번 본 게 전부였지만 굉장한 미인이라서 기억에 남았다. 인사라도 할까 했지만 개찰구를 통과해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여서 그만뒀다. 아까 송 차장의 태도도 그렇고 지금 두 사람의 표정도 그렇고 부부 싸움이라도 크게 한 듯했다. 특히 사모님은 아무런 표정도 없어 꼭 마네킹 같았다. 집들이 때 그렇게 아름다운 웃음을 보이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송 차장은 거의 부인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다. 사모님은 마치 송 차장 왼쪽 옆 약간 뒤쪽에서 송 차장을 졸졸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 분이 왜 저러지? 분명히 뭔가 이상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송 차장을 쫓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부부가 계단을 따라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걸 지켜보던 영수 씨도 제 일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리고 한 달 뒤 연말 송년회 겸해서 전 직장 사람들을 만났을 때였다. 참, 한 달 전쯤에 강남역에서 우연히 송 차장님을 봤어요. 그래, 그 양반 이젠 괜찮아졌나 모르겠네. 송 차장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 걱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송 차장은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였다. 회사를 그만둔 뒤 몇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은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슨 일인가를 하면 될 듯 하다가도 꼭 귀신에 씌운 것처럼 막판에 엉뚱한 일들이 터져서 틀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도 매우 안 좋아졌다고 한다. 아, 그래요. 그럼 사모님도 힘드시겠네요. 그때 사모님도 함께시던데. 영수는 진정 걱정스러운 투로 말을 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송 차장이 2년 전에 그만둔 게 그 교통사고 때문인데 송 차장 마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아, 자넨 모르겠구만. 자네 그만두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일어난 사고니까. 3년 전에 송 차장 부인은 송 차장이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부르자 차를 가지고 나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차와 정면으로 부딪혔고 양쪽 운전자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송 차장은
1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다가 결국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한다. 영수는 혼란스러웠다. 한 달 전 송 차장을 강남역에서 만났을 때 분명히 사모님하고 같이 계신 걸 내가 봤다고 하자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한 모양이라고 했다. 송 차장 부인은 죽은 지 3년 되었다고 하지 않은가. 하지만 아니다. 분명히 보았었다. 영수는 어릴 때부터 기억력 하나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었다. 그때 지하철역에서 본 여자는 분명히 송 차장의 부인이었다. 두 사람 표정이 좀 이상하긴 했어도 영수가 벌써 사람을 잘못 볼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진 않았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진짜 잘못 봤나?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영수는 한 달 전 강남역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송 차장과 부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그때 송 차장은 몸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왼쪽에는 사모님이 옆이 아니라 약간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었고 여기까지 기억을 더듬던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사모님의 얼굴에는 표정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사모님은 분명히 영수를 쳐다봤었다. 영수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사모님은 영수를 보며 분명히 살짝 웃었었다. 그러면 결국 죽은 부인이 남편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날 나를 보고 미소를 짓던 사모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